리모델링 추진 경과 보고 건설사 설명회를 가을이 완연하죠. 저 앞에 있는 보이는 데가 벽산 푸니아 같아요. 24년 된 아파트입니다. 이 뒤에 산이 있어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저쪽에 성당도 있죠. 저 영덕성당. 예. 우리 벽산 푸니면서도 반드시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천학회 추진위원장님부터 감독님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적까지 설명했는데 이 설명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더 많으면 궁금사항 어떤 것이든 있으면 네,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예 말씀하시죠. 아까 그 현대엔지니어링에서도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벽산 풍림에서 아파트 브랜드를 바꿀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거기 개포 우성 9차가 예, 더 샵으로 바뀌었죠, 이번에. 예, 그건 시공사 푸스카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성이 더 샵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이제 현대인이라고 한다면 힐스테이트로 바뀌어야 되겠죠. 예. 또 혹시 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층고는 변동이 없다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요. 예.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층간 소음이 있는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은 층간 소음 완화 재료들이 워낙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저 개포구차도 주민들이 많이 답사를 왔었어요. 리모델링 단지에서 왔었는데 이제 불과 1cm, 1.5cm밖에 안 됐는데 상당 부분의 소음을 잡아내는 것으로 이 실험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요즘 재질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리모델링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죠. 단점일 수밖에 없다. 층고는 못 바꾸는 한데 더더구나 각종 이제 시설이 새로운 도시가스부터 다 넣다 보니까 천재가 확 낮아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물형 천장이라고 하고 다 벽 사이드 쪽으로 각종 시설들을 돌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전부 다 비어있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낮아지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는 것을 요즘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물며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에어컨으로 이번에 개포 우선 부차는 다들 가서 봤는데 옆에 가쪽으로 돌린 거여서 불과 1cm밖에 안 내려오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면 나중에 신공법에서는 아예 시스템 에어컨을 세워서 벽에다 집어넣는 방식으로 천장 낮은 거 막기 위해서 그런 기획까지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장 낮아지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이 현재 리모델링 추진하는 건설사들의 많은 노력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저희가 30평인데 몇 평까지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보면 39평까지도 돼 있는데 더 넓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론상은 더 넓힐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저기 개포구차의 경우에도 일반 분양을 안 짓다 보니까 40평, 41평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최대치. 근데 사실 거기를 더 하면은 한 42, 3평까지 되는데 구조상 도저히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40평, 42평까지 했는데 분담금만 더 낸다라면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법적으로 국민특기몰이야. 저희 벽산품인데 전용면적 40%까지 늘릴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론상으로는 32평 되면 한 42평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일반 분양을 못 지어요. 왜? 40% 늘어난 거 가지고서 조합원도 늘리고 일반 분양도 지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른 동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에 동서 이제 막 시작한 지금 문촌 마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동부상전다 늘리는 거 더 줄여라 라고 해서 32평이 거기서는 저희가 37평은 하지 말고 35평 정도로 두세 평만 늘려라.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왜? 분담금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늘리는 폭에 대해서도 조합이 들어서 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평촌 같은 경우에도 평촌, 목련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에 워낙 그동안 아파트 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하고 최대한 차려먹자. 다행히 거기는 좀 찾아놓은 공간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900여 세대면 일반 분양이 15%니까 140세대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랑 반지규모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서 전부 다 일반 분양 한 30세대밖에 안 쳤어요. 그리고 조합원은 최단계죠. 대신 분담금은 처음 조합 설립할 때 분담금 얘기할 때는 뭐 2억 이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권리변동 계획 세우면서 조합원이 다 들려버리고 일반 분양 30세대밖에 안 지으니까 조합 평수만 늘렸는데 분담금은 3억 정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합원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문천마을처럼 조금만 들자 라고 가면서 분담금을 낮추는 걸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은 조합 설립되고 나면은 저희가 1안, 2안, 3안에서 보통 하는 돈 많은 자원행위 같은 경우는 7번 설문조사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한 통 냈어요, 두 통 냈어요, 세 통 냈어요. 그리고 일반 배합 통수 맞춰가지고 분담금을 다 따로주고 거기서 가장 다수한 또 찾고 해서 결정했죠. 저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폭이나 그러니까 늘어난 평수나 분담금, 거기에 맞는 분담금 결국 조합원들이 조합 설립되고 나서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건축사가 준비한 거는 그냥 편의상 이 정도 규모 되겠다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한 39평으로 잡은 거고, 옆에 삼성태양에서는 분담금 좀 낮춘다고 37평으로 잡은 거고, 그럼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예. 동일 평형으로 지어야 됩니다. 예. 말씀하시죠. 동일 평형으로 지어야 됩니다. 우리 30평에서 만약에 넓다면 39평에 30평 가고 싶은데 예. 반대하시는 분들이 넓은 평형을 한다든지 짧은 평형을 가고 싶으면은 예, 이제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소유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다 32평인데 다 똑같은 평수로 늘려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들 평형별로 동별로 생각하면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역시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사업승인 받은 단지예요. 무지개마을 4단지. 이걸로 사업승인 받았는데 잘 보세요. 전용 58이 4개 타입이 나왔습니다. 크게는 3개 타입, 71, 64, 60. 그렇죠. 3개 타입이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똑같고 타입만 다르지. 여기 보면 하나, 둘, 3개 나왔어요.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가에 축소되는 충분히 널린 공간이 있었어. 예를 들어 거기는 돈을 내더라도 더 키우겠다고 의견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 쪽은, 왜냐하면 세대간의 내력법을 털지 못해도 가 쪽은 옆으로 트는 거는 그 내력법을 털 수가 있습니다. 세대간 내력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쪽 돈을 더 많이 내더라도 하겠다고 설문서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이 세대들이. 그럼 딴 조합원들 입장에서 어차피 자기들이 돈 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조합 설립 때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은 그냥 기본 안으로 하는데 조합 설립 때만 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법이 개정이 되었고, 야 그러면 저 집 되게 좋은데 난 저희 집 갖고 싶은데 난 중간에 뛴 집이라 내 운명은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작년 1월 달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교환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넓은 쪽으로 가세대로 가고 있는 집들 중에서도 나는 지금 이 분담을 감당 못해, 나는 작은 집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쪽 라인에서는, 이쪽에서는 다수가 큰 집 원했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소수가 이쪽 원할 수도 있죠. 이쪽에 있는 집들 가운데서는 나 돈 더 내다도 같이 가고 싶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리모델링 이것이 원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작년 1월 달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교환이 되더라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고, 분담금만 정산하면 되는 거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유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가축 세대들은 돈 더 내더라도 베이도 늘려가지고 근데 2배, 3배 해가지고 더 하겠어. 근데 거의 다 설문조사 했더니 뭐 20층에 있는 집들 중에 한 3집은 반대. 그럼 그 3집들이 작은 집 갈래라고 하는 집은 혹시 작은 평형들 속에서 작은 거 못 늘린 쪽에서 나 큰 집 가겠다는 집이 나온다면 그거를 교환시켰어요. 조합에서 사업 승인 때 분양 신청할 때 결정합니다. 저희 무지개마을 4단지가 실제 사례입니다. 그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독박고 최초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특정 동에서는 돈 더 내더라도 의외로 압도적으로 우리는 더 공간만 나온다면 39평이 아니라 40평을 늘리자, 4자라고 만들자 라고 압도적인 답사 결의는 그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딴 쪽에서는 다른 동에서는 우리는 분양 감당 못해 하는 주민이 많아. 야 우리는 한 2평만 늘리자. 그게 압도적인 다수가 나와. 그러면은 나머지 소수자들을 위한 선택을 줘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최근에 활성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제도가 완화됐어요. 그전에는 사고 팔아야 되다 보니까 양도세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특히 우리 단지는 단일평이라 그러는데 서울에 큰 평이 있고 작은 평이 섞여 있는 단지들, 그런 데서 막 조합설이 되는 이유가 바로 큰 평에 나이 자신 분들이 나 작은 평으로 갈래, 작은 평에 애들이 아니라 큰 평 갈래 하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걸 가능하다고 하면서 최근 들어 리모델 붐이 있는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혹시 또 뭐 다른 궁금한 게 저분이 먼저 하셨건? 그 동별로 뭐 층별로 이게 그 평수가 다르다면은 그 층별로는 다를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인별로 같아야 되지. 한쪽 라인, 이쪽 라인에서 예를 들어 101호 라인이 이쪽은 39평, 이쪽은 2층은 37평 될 수는 없죠, 설계가. 저 라인별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죠. 나이별로 했는데 그렇죠. 나이별로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예. 내부적으로 봤을 적에 미관상은 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그래서 뭐 집이 울퉁불퉁 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에서 가능한 범위, 안 가능한 범위를 또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집이 울퉁불퉁 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선택의 폭이 아무래도 무조건 완전 자유롭진 않죠. 아무래도 칙세대가 좀 더 자유롭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우리는 이제 그런 집 크게 없는데 6개 라인이 있는데 중간에 엘리베이터 낀 집도 안 낀 집. 뭐 그런 집, 그것도 복도식인데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 단일평이니까 막 대여섯 개, 10개 나오진 않겠죠. 주로 칙세대냐 아니냐 정도에서 나중에 조합설이 되고 나면 의견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사해 봐야죠. 33평이 있고 그다음에 39평이다 그러면은 차이가 많은 그 예산상 그 노출되는 게 그래서 아주 보기가 힘들 텐데 그런 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 아무래도 공사적인 부분은 제가 고민할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 있는 이게 32평이 40평, 41평으로 된 단지의 경우인데 물론 기존보다 이쪽이 늘어났고 이쪽은 늘렸는데 요만큼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리모델링이 수평 구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 사이가 미력 하나만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건 현실입니다. 예, 그걸 이제 감수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과밀해지는 현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모델링을 했는데 5년에서 7년, 뭐 10년 이렇게 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가 24년, 25년 차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10년이면 35년이거든요. 말씀하십시오. 35년 되면은 이 모델링보다는 평수를 재조정을 할 수 있고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건 한번 염두에 두시죠.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저희 회사가 사실은 리모델링 현장보다 재건축 현장이 더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45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조합된 현장을 리모델링은 15개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 30개는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저희는 리모델링만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재건축이 되는 단지에 가서는 재건축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되는 단지에서는 리모델링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단지 경우에는 현재 용적률이 220%입니다. 220%는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아도 맥시멈 어쨌든 280에서 300%까지 만드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허용 용적률이 300%지만 3종이 임대를 빼면은 2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220에서 분양형 연면적은 용적률은 250에서 3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더 많은 세대를 짓는다든가 더 큰 편을 짓는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실물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기존 용적률이 180% 이하일 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목동 저층 아파트 가서 제가 리모델링 하자고 미친 소리 듣죠. 왜? 거긴 다 용적률이 150%입니다. 그래서 기존 용적률이 높은 단지, 저희 명품 우리 덕산 풍리처럼 이미 200 넘어서서 220% 된 단지는 아무리 법이 물론 천지개벽 때문에 달라지겠지만은 현행 법 하에서는
재건축을 해서는 늘어나는 분양 용적률은 30%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 분양 물량도 다 못 찾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게 더 좋을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용적률이 200% 넘는 단지는 태생적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은 아주 안정적인 단지 180% 이하인 단지. 그런 단지들은 기존 전용 면적의 40% 증가시켜도 리모델로 늘어난 면적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재건축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 45개 단지 중에서 리모델링이 15개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재건축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리모델링 업체가 아니라 그냥 정부사 행정업체인데 우리 단지 여건이 리모델링이 좀 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자고 말씀드린 것이지 리모델링 전문이라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또 말씀하시죠. 우리 지금 현재 추진해서 5년 이상 걸린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이가 25인데 그때는 3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건축 기간을 2년, 3년 잡고 오면은 그 이후에 내구성이 얼마나 보장되나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 준공되는 조건은 내진 6.0 강도 조건입니다. 이상. 다시 말해서 완전히 신축 재건축과 동일한 내구성을 요구합니다. 내진 강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입주한 단지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재건축하면 새롭게 다시 30년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 내력벽만 내비두고 완전히 새로 보강해서 짓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영상 한 2분짜리 있는데 2분짜리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하는지를 저는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주로 안전도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한 2분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타회사 건데 안전 구조 보강 최첨단 리모델링 시스템. 무에서 유를 집중하는 것보다 더욱 드라마틱하고 가치 있는 이름.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 재창조하는 일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벽체 중 하중을 지탱하는 주요 구조체는 남기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증축으로 늘어난 하중을 견디기 위해 지하에 고강도 마이크로 파일로 고강 공사를 하고 앞뒤 면적을 늘리는 수평 증축 구조물의 하부는 콘크리트 파일을 추가 설치하여 건물의 내구성과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과 기상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줄이면서 안전성은 더욱 높이는 포스코 건설만의 독보적 기술 탑다운 공법으로 더 튼튼하고 안전한 새 아파트로 재탄생시킵니다. 안전의 또 다른 파도는 지진. 어디에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규모 5.8 경주 지진, 수능시험 연기까지 불러온 규모 5.4 포함 지진 등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택 내진 설계 기준은 1988년 도입되어 수차례 매년 규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내진 성능에 미비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된 건축물은 하루빨리 내진 시스템을 갖추고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재산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리모델링 시 구조물의 연상 능력을 높여주는 재진 댐퍼와 강제를 이용한 최신 내진 설계 및 보강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 구조 보강 최첨단 리모델링 시스템. 지금 다시 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구조 안전을 워낙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단순히 옛날에 이 구조로 되는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그래서 사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갈수록 비싸지고 있어요. 갈수록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철거도 재건축 재개발은 그냥 전에 광주에서 너무 끔찍하게 했지만은 대부분
한두 달만 철거가 끝날 때를 안 치면 되니까. 근데 리모델링은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쪼아내요. 그러니까 철거 기간도 뭐 8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다음에 쪼아내면서 구조 보강 공사 같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 기간도 그렇고 구조 보수 보강 공사 자체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신축의 내진 가운데 맞춰서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옛날에 쌀 줄 알았는데 훨씬 비싸다라는 게 최근의 정설이고요. 그래서 요즘 지금 저희가 광명 12구역이라는 데서 한 달 전에 관리처분 총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시공사 GS인데 456만 원에 재개발인데 공사비 확정을 했어요. 400대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에서 400대 지금 없습니다. 이제 단지가 500대 넘었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와 공사에부터 상당히 강화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새로 리모델링 준공된 시점부터 다시 재건축하려면 그로부터 30년으로 봐야 될 정도로 사실상 신축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 내진 설계가 얼마까지 되나요? 현재 우리 아파트 내진 설계.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내진 조건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들 좀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불안하니까 리모델링 하던 작업을 하자라는 게 특히나 단순히 뭐 농물하고 렌창만 아니죠. 예. 그 당시에 없었어도 그 설계가 가능했던가요? 예, 그러니까 내진 조건이 2000년 이후로 대폭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앞에 설명하신 게 건축사입니다. 예, 예, 그러면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받고 없으면은 예, 예. 제가 아까 설명 중에 지하 3층을 가서 주차장 친구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형에 그게 가능한 지역인가? 예, 그 부분은 이제 설계에서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기존에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기초들이 박혀있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밑으로는 주차장을 뚫 수는 없죠. 그럼 결국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 않은 사이 공간과 바깥 공간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저 두 동짜리도 이게 가능한가라고 했는데 가능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리모델링이 그래서 지하 주차 층수가 더 깊어요. 일반적으로. 기본 대수가 예를 들어서 뭐 1.3대다 뭐 등하면은 예를 들어 그것이 재건축 신축에서는 지하 2층까지 된다면 리모델링은 지하 3층까지 파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기존에 있는 벽을 그대로 두고 그 사이를 주차장 판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주차 대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 법이라서 면적이 작아요. 편의법에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 털어내죠.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 다 털어내고 서로 짓다 보니까 기존의 주차 대수보다 더 그 대수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사실 더 커야 되는 거죠. 현행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축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라면 같은 주차 대수인데도 지하 층수가 더 깊을 수 있다. 동과 동사이기 때문에. 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아파트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지하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주차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아파트만 이 풍림 벽산만 그렇게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다 연결시키는 걸 전제로 해야죠. 나가서 뭐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네. 옛날엔 다 지어진 아파트를 대부분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왜냐면 옆에 있는 신명이나 여기 쌍용이나 다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주차장을 다 가게 돼 있는데 형님만 그렇게 돼 있다는 거는 이 지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안 나요. 네, 거기 살다 왔어요. 예? 그 환경하고 환경 살다 왔는데 똑같아요. 여기 영통 지역 다 돼 있어요. 정신은 안 그렇던데 그다음. 예, 그래서 현재의 토목공사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하 단순히 3층, 4층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돈만 더 낸다면 지하 5층, 6층까지 전부 다 파고 엘리베이터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물 그 밑으로 지하로 가면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차장에 내려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엘리베이터 다 연결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그 지하에 3, 4층 내려가는데 어떻게 짐 들고 올라오겠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오늘 설계사가 안 와서 그런데 이거 설계 업체에서도 저희 설계 짤 때는 그러니까 지하를 전부 다 연결하는 걸로 다 봉도로 다 연결시키는 것으로 설계를 짰습니다. 예. 저희 아파트 투표에 의하면은 엘리베이터 교체를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교체하려면은 그 개당 뭐 몇 억이 들 텐데 그 보상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합 설립이 늦어지면 계속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베이터 교체 부분입니다. 예, 엘리베이터를 또 교체했어요. 그러면은 야, 교체했는데 뭐 그냥 어쨌든 지금 덜거덕거리는데 덜거덕거리는데 그냥 있지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예, 그러기 때문에 조합이 들어선 단지들도 필요하면 엘리베이터 교체는 합니다. 예, 조합이 들어선 단지들도 필요하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합이 들어서기 전에 엘리베이터가 교체되는 순간에는 오히려 더 갈등이 풀리고 하자마자가 더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급적이면은 내년도 되기 전에 올해 조합 설립 요건을 갖춰서 내년 1월달에 창립을 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엘리베이터 교체가 되든 안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은 조합 이중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충돌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조합은 이미 설립이 안 됐고 엘리베이터는 교체되기로 합의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는 그 수령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해서 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비중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업체들 부담인 거죠. 그건. 왜냐하면 시공사는 사업 승인 받아서 착공 들어간 시점부터 자기 공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전에 조합원들이 내가 누구에게 내 집을 팔아서 짓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조합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그런 갈등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조합이 들어선 단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이 들어섰는데도 필요하면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업 추진에 장애물이 되진 않습니다. 조합이 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이 장선 충당도 뭐든 쓴 부분들이 조합원들이 기존에 모은 돈이든 새로 관리를 징수한 돈이든 간에 새로운 비용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건 한 20년 된 아파트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리모델 추진과 별개의 어떤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시공사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시공사 보상 요구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앞으로 분담금 문제든 뭐 들어섰을 때 시세 문제든 어떤 절차든 조합이 들어서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스터디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또 우려만 많아지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시에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삼성전의 시대표가 북토브 실거래 사례를 접촉을 했듯이 리모델링이 단순히 내 집을 넓힌 것만 아니라 내 재산 가치를 스스로 만드는 요소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빠르게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기 계신 그리고 아직 못 오셨지만은 전체 928세대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거기까지는 안 내드리고 제가 강제할 생각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못 가신다면 못 가는 거고 그래도 지금 다 왔는데 한번 해보자 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신 분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본인도 안 계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동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백준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리는 이렇게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입장하셨을 때 받으셨던 사은품 교환권을 제시하시고 오늘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준비해 주신 선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